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인 업황으로 저희는 그동안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동차 섹터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HAB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 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것도 자동차 관련 뉴스거든요. 최근에 산업은 어떤지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이슈까지 다뤄볼게요. 먼저 1월 내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슬슬 계속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차량 판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내수 쪽에서는 계속 좋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국내 판매 계속해서 좋았고요.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좀 판매가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대형 SUV라든지 제네시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고급 차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뜨거운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대 이상으로 좀 고급차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1월 내수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지만 내수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했고요. 그럼 가장 또 이슈가 됐던 애플카 이야기를 짚어볼게요. 현대차 애플카 이슈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연초에 굉장히 많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 부분도 이제 주가가 많이 재료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는 이제 뭐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좀 발표를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 이슈가 다시 이제 재부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이런 대형 IT 업체들하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발전 방향하고도 일치하고 그리고 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얘기가 오가진 않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뭐 전혀 이제 뭐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없는 거냐라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가 이제 나오자마자 사실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가 또 이에 대해서 외신 보도로 또 사실 어느 정도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투자자들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국내 증권사에서는 사실 애플카 이슈를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갖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들의 모멘텀에 집중하자라는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연구원님도 동의를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랑 관계를 맺는다고 했었을 때 네. 이제 많이들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현대기아차가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등한 관계로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이제 강한 경쟁력을 갖고선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애플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경쟁력하고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쪽 부분이 이제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는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제조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등한 파트너가 되려면은 현대기아차가 가진 전기차 제조 기술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아이오닉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어떤 동등한 위치가 되느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알려주는 게 애플카와 뭐 손을 잡는다면 더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EGMP 플랫폼 그리고 그 기술력에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플랫폼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들,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네. 다수의 모델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기존에 많이 활약을 했었고요. 네. 이제 현대기아차나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 파생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게 되면은 기존 대비해서도 이제 단가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완성도나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의 어떤 접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 구도 자체가 한층 더 좀 고조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기간이 최소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본을 투입해서 기술을 준비해온 업체들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뭐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
그리고 뭐 이제 GM 같은 경우 뭐 이런 몇몇 소수 업체들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현대 기아차에만 또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이런 이제 현대 관련주들 중에서 현대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뭘 사면 좋을지 탑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네. 저번에 연구원님께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비교해봤을 때 아우가 형을 넘어설 수도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대차랑 기아차랑 최근에 이젠 실적 흐름하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기아차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는 뭐 현대차 못지않게 장항적 분야에서 실적이 기아차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기아차가 올해도 실적 모멘텀에 힘을 얻어서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좀 불거졌었을 때 기아차가 이제 직접적으로 애플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라는 좀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좀 쇼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 애플카 이슈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올해 모멘텀이 더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기아차도 문제 없이 주가 우상향 추세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의 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작년 인도에서 셀토스가 약 10만 대 가량 판매했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작년에 이제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셀토스 SUV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네.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 그렇게 잘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점프업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이머징 시장 쪽에서 수익성이 낮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SUV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델이 이렇게 10만 대씩 판매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또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마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시장에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10% 이상의 이제 마진율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인도 시장에서 판매 더더군다나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실적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보면은 어제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촉발된 주가의 분위기였는데 그 말은즉슨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쓰이는 자동차의 판매, 생산에도 무언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우려인가요? 사실은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그 생산 지연이 작년 한 11월 달부터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네. 4분기 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작년 2분기 때는 거의 생산을 못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3분기 때도 이제는 약간씩 가동률을 올려오다가 4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증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풀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독일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미국, 일본 이렇게 각각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현재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는 예상으로는 약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3% 정도가 생산 차질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대수로는 한 60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차질이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봤을 때 1분기를 넘어서 이제 2분기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3, 4분기부터는 이제 상반기 때 생산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좀 정상 가동률을 끌어올려서 만회한다라는 게 지금 완성차들 플랜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뀔 때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들이 더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자기기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차량의 전장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점점 더 많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센서들을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가지만 이게 또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는 지금
과거 한 2018년도 이쯤에는 대당 한 300에서 400달러 정도 차량용 반도체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600달러 이상 두배 되는 이상.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아이오닉 5도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 공개를 한 건가요? 오늘은? 발표를 뭐 한 것 같던데. 오늘 네.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는 이제 확인을 죄송해요. 제가 못했는데 확인을 일단 다시 해볼게요. 네. 원래 이제는 2월 중으로 공개를 네.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월 23일 날 이제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론칭 행사를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이 이제 곧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EGMP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모멘텀을 이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네, 현대의 이 아이오닉 5가 이제 다가오는 23일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아이오닉 5가 얼마나 팔리느냐 관심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자동차 시장의 미래차로 이제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탑픽 종목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일단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는 지금 코앞에 닥친 건 아무래도 친환경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이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뭐 올해도 이제는 전기차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전기차에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도요타가 이젠 굉장히 높은 고연비 차량들을 가지고선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어떤 연비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량의 이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감안하면은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창출되는 밸류가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이제 $10,000 가까이 이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추가적인 비용 없이 $10,000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밸류가 좀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센서들, 뭐 반도체들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큰 그 부분은 이제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유망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오닉 5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주체는 결국 현대차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것들은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계열 부품사들이 제1선에서 서포트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일단 핵심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핵심 종목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야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 미래 자동차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와 살펴봐서 우리가 종목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까지 꼽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